안녕하세요. 켈리의 작은 도서관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오늘은 조한솔 감독의 독립영화 염색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작품은 중년 여성의 일상 속에서 잃어버린 나를 조용히 돌아보는 내용인데요. 세월에 묻혀 희미해진 이름, 엄마이기 전에 나였던 사람을 기억해내는 시간, 조한솔 감독의 염색, 조용히 물드는 마음의 색을 따라가 봅니다. D-2 흰머리? 누가 갖다 놓은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방바닥에 다소 곳이 자리한 머리카락 한 올. 주의 깊게 살피지 않았으면 몰랐을 만큼 가늘다. 양손으로 조심스레 양 끝을 집어들어 침대 옆 협탁 등에 비추어 보는데 색깔이 잘 구분되지 않는다. 흰머리인지 검은 머리카락인지 그 정도로 가늘다. 무슨 색인 거야? 뭐해? 야근 후 피곤함에 잠자리에 들고 싶은 짜증과 정말 내가 무엇을 하는지 궁금해서 물어보는 그 가운데쯤 어딘가. 희미해. 뭐하냐는 남편의 물음에 머릿속 생각이 입으로 불쑥 튀어나왔다. 아무리 눈을 가늘게 뜨고 봐도 색깔조차 구분되지 않는 머리카락. 너무 희미하다. 자자. 불을 꺼달라는 거겠지. 돌아놓은 남편의 말이 야속하거나 신경은 쓰이진 않는다. 남편은 좋은 사람이다. 오히려 무신경했다면 나와 상관없이 잠이 들었겠지. 점점 희미해지는 것 같아. 뭐가? 내 머리가 이 정도로 가늘었던가? 아니면 이 한 올이 특별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 중에 또 불쑥 뜬금없는 말이 튀어나온다. 어머님 꼭 오셔야 돼? 뭐가? 모레 밥 먹는 거. 모기 물린 등을 벅벅 긁으며 머리맡에 살충제를 더듬는 남편은 아무 말도 하지 않는다. 얼마 남지 않은 살충제를 흔들어 뿌리는 소리가 약간의 신경질적으로 들려올 때쯤 애들 보고 싶으시다는데 다 같이 먹자. 어머니 뵌지도 오래됐고. 다 떨어진 살충제 가스 냄새가 코끝에 희미하게 느껴진다. 불을 끄려 손을 내민다. 아까 집어들었던 머리카락은 제대로 버렸던가? D-1 밤새 내리던 비는 아침에 그쳤다. 오후에 다시 비가 내리자 수미에게 연락이 온다. 아침에 우산을 안 챙긴 모양이다. 끝나는 시간에 맞춰 나가려고 준비를 하는데 핸드폰이 울린다. 어머님 전화. 시어머니는 나쁜 분은 아니다. 오히려 나를 배려해 주시고 결혼 초기에 분가도 시켜줄 정도로 쉽게 말해 옛날 분 같지는 않으시다. 이런 시어머니가 좋은 사람이라는 것을 머리로는 이해한다. 주변에서도 오히려 우리 고부관계를 시기할 정도로 좋은 분이지만 되려 나는 조금 그 관계가 불편하다. 어머니가 좋고 나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다. 단순히 말하자면 내가 시어머니라는 어른을 대하는 게 어색하다. 그렇다고 티가 나게 대화를 하면서 어색해하거나 앞에 두고 대면대면하게 굴지는 않지만 나는 왠지 내가 서툴게 느껴진다. 내가 문제일 수도 있다.
아니, 남들이 보기엔 내가 이상하다고 하겠지. 어머님, 직접 오시지 마시고 내일 영준 아빠가 퇴근 시간보다 일찍 회사 나와서 차로 모시러 갈 거예요. 예, 애들도 보고 싶어 하죠. 핸드폰 넘어 어머님 말씀을 들으며 신발장에서 애들 우산을 챙긴다. 네, 그럼 내일 봬요. 어머니 뭐 드시고 싶은 거 있으세요? 내일 아침에 좀 해놓을 거라서. 수미 것은 분홍색, 영준이 것은 검은색. 문 밖을 나서는데 빗소리가 세차다. 에이, 그래도 말씀해 주세요. 반찬 해놓는 거, 손 가는 거 다 똑같은데. 맛있는 걸 해드리고 싶다. 조금 미안한 걸까? 이런저런 생각에 사로잡혔을 때 엘리베이터가 온다. 타닥 타닥 타닥. 우산에 빗 떨어지는 소리가 듣기가 좋다. 물에 젖는 걸 신경 쓰지 않으려고 구멍이 숭숭 뚫린 편한 신발을 신었더니 신발에 물이 들어간다. 이따금 큰 길에 차들이 지나다니면 우산에 달라붙는 빗소리가 지워진다. 애들 학교는 서로 붙어 있다. 그리고 집에서도 가깝다. 영준이는 중학생, 수미는 고등학생. 오늘은 수미가 일찍 끝나는 날이라 수미에게 영준이 우산을 부탁했다. 바닥에 물 웅덩이가 눈길을 끈다. 물 웅덩이 속에 기름이 물에 떠서 무지갯빛으로 번져나간다. 별 신기할 것 없는 것인데 괜스레 눈이 간다. 발을 담가 이리저리 휘저어 본다. 기름이 퍼지고 문득 내가 그림을 그리고 있다는 착각마저 든다. 엄마 뭐해? 수미의 목소리에도 물웅덩이에 눈을 떼지 못했다. 수미의 발걸음이 가까워 오자 그제야 수미를 바라볼 수 있었다. 잘 줬어? 필요 없다고 하지. 그래서 그냥 주고 왔지. 필요 없긴 뭐가 필요 없어. 비가 이렇게 많이 오는데. 수미가 배시시 웃자 나도 모르게 같이 웃었다. 바로 들어갈래? 엄마는 마트 들를 건데. 나도 같이 가. 살 거 있어. 내일을 위해 장을 조금 보려고 준비해서 나왔다. 수미는 옆에서 조잘조잘 오늘 하루 일들을 이야기한다. 동아리 선배, 좋아하는 선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듣고 있다가 다시 한번 마트에서 살 게 뭔지 머릿속에서 되뇌인다. 엄마는 오늘 뭐 했어? 엄마? 엄마는 물어보니 바로 답할 수 없었다. 내가 뭐 했더라? 생각하는 찰나 횡단보도 파란불이 깜빡이는 게 눈에 들어왔다. 수미도 동시에 봤는지 누가 말했는지 모르게 동시에 뛰기 시작했다. 비 오는 날 마트라 그런지 조금 한산하다.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들고 있는 물이 뚝뚝 떨어지는 우산을 피해 좁은 매대 사이사이를 지나치는 게 사람 많은 것보다 오히려 불편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국거리 소고기, 미역, 돼지고기. 담을 걸 다 담았는데도 혹시 빠진 게 있나 다시 확인한다. 가만히 마트를 돌아보며 찬찬히 살펴보는데 생리대를 든 수미가 다가온다. 다 썼던가? 수미는 가만히 고개를 끄덕인다. 약은 약 먹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니야, 아직 아프진 않은데 그냥 조금 그래서 먼저 사는 거야.
이거 좀 먼저 계산할게. 주섬주섬 핸드폰 케이스에서 카드를 꺼내 수미에게 건넨다. 갔다 올게. 냉동닭, 감자, 파, 양파를 추가로 카트에 담고 돌아선다. 생필품 코너에 이르렀을 때 사실 여기서 살 것들은 없는데도 수미를 기다릴 겸 찬찬히 살펴보기 시작한다. 샴푸, 린스, 염색약. 집에서 편하게 할 수 있는 샴푸형 염색약. 매대에 안증맞게 붙어있는 코팅된 종이 안에 귀여운 글씨로 적혀있는 홍보 문구. 누가 썼을까? 홍보 문구의 글씨체에 끌린 건지 염색약 앞면에 외국인 모델에 끌린 건지 잠깐 멈춰 염색약을 살펴보기 시작한다. 저기요, 이거 정말 혼자서 가능해요? 뒤쪽으로 지나쳐가는 매장 직원의 인기척에 반사적으로 물음이 튀어나왔다. 염색약을 보고 있던 스스로를 의식한 탓이다. 걸음을 멈추고 염색약을 보고 있다는 사실이 부끄러웠다. 샴푸를 정리하려던 손을 멈추고 직원은 나와 염색약을 번갈아 바라보더니 자신의 손을 머리에 올려든다. 예, 샴푸처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거 색이 좀 야하다. 내가 들고 있는 염색약의 표지 모델의 머리는 새빨갛다. 진해 보이시면 오렌지색으로 하시겠어요? 아주머니들은 오렌지로 많이 하시긴 해요. 아주머니들이 자주 한다는 말에 괜히 오렌지색에는 눈이 가지 않았다. 내가 빨간 염색약을 손에 놓지 않고 있자 점원 아가씨가 말을 이어나간다. 빨간색도 엄청 새빨갛게 되진 않아요. 이건 홍보용이라 그렇죠. 사진에 색이 좀 진한 것 같아서 부담스럽게 보여도 한번 해보시면 다를 거예요. 아, 이 정도까진 아니야? 다행인 걸까? 조금 아쉬운 걸까? 염색약 박스 모델의 새빨간 색에 눈을 뗄 수 없었다. 진한 편인데 이 정도까진 아니에요. 빨갛게 잘 되긴 해서. 이런 걸로 염색 한 번도 안 해보신 거면 이 제품으로 간단하게 해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집에서 혼자서도 하실 수 있으셔서. 엄마 염색하게? 불쑥 나타난 수미가 내 손에 들린 염색약을 바라보며 말한다. 점원 아가씨는 살짝 목례를 하고는 자리를 피한다. 아냐. 딸아이의 물음에 왠지 모르게 부끄러운 마음이 들어 다시 염색약을 매대에 놓았다. 염색은 무슨... 앞쪽으로 가는데 수미가 다시 염색약을 들어 카트에 넣는다. 한번 해봐 엄마. 됐어, 갖다 놔. 수미와 넣고 빼고 실랑이를 벌이기 시작했다. 그냥 해. 한 번도 안 해봤잖아. 수미가 내 머리를 살짝 만진다. 해봤지. 진짜? 진짜로. 수미의 표정은 이미 내 말을 못 믿는 눈치다. 나를 바라보더니 카트에 염색약을 쏙 집어넣는다. 그럼 내가 할게. 학교 가야 하는데 무슨 염색이야. 방학 때 하면 되지. 알콩달콩 대화하는 사이 살충제가 보인다. 어제 남편이 애써 흔들며 뿌리던 게 생각나 카트에 하나 담았다. 근데 엄마 언제 염색해봤는데? 젊었을 때. 젊었을 때? 언제? 나 어렸을 때? 아니, 나 낳기 전에? 내가 별 말이 없자 허리를 콕콕 찌르며
대답을 재촉한다. 언젠데? 안 했지? 안 했잖아. 했다니까. 웃다 보니 계산대와 가까워졌다. D-Day. 아침부터 조금 분주하다. 음식을 이것저것 차리다 보니 어제 저녁에 준비를 해놓았는데도 정신이 없다. 국을 불에 올려 조절을 하고 당면에 나물을 무치는데 안방 화장실에서 남편 목소리가 들린다. 영준 엄마. 소리가 나는 쪽을 바라보면 그 소리가 없어지는 게 아닌데도 우물쭈물하며 마냥 소리 나는 쪽을 보고 있었더니 영준 엄마. 당연히 나를 부르는 거다. 불을 줄이고 장갑을 손에서 벗는다. 영준 엄마. 문을 열고 안방으로 들어서자 급하게 나를 찾던 이유가 바로 눈에 들어왔다. 드라이기. 평소엔 말리고 나가라고 잔소리해도 듣지 않더니 웬일로 오늘은 드라이기로 머리를 말리고 싶었나 보다. 수미가 이미 들어가 있는 거실 화장실에 있는 터라 결국 내가 가져다 줘야 한다. 수미야, 거기 드라이기 좀 줘. 나 이따가 써야 되는데. 알았어, 엄마가 다시 갖다 줄게. 남편에게 드라이기를 전달하고 보니 영준이 방문이 아직 닫혀있는 게 눈에 들어왔다. 영준아, 일어나. 준비해야지. 다시 주방으로 들어가 요리를 하고 있는데 준비를 마친 남편이 영준이 방문을 다시 두드린다. 영준아, 정영준 일어나. 작은 애는 밤새 컴퓨터를 붙잡고 놀기 바빠 그런지 항상 늦게 일어난다. 처음에는 속상하다가도 내가 깨우지 못하는 걸 결국 남편이 깨우는 일상에 익숙해져 버리니 이제 조금 신경이 덜 쓰인다. 영준이 방을 지나 거실로 나오는 남편을 슬쩍 보니 바로 출근할 모양이다. 아침부터 복작복작 요리를 해놨는데 한술도 뜨지 않고 가려는 모습에 살짝 서운한 마음이 앞선다. 식사 간단하게 하고 가지. 국 맛있게 끓였는데. 됐어. 가면서 간단하게 먹으면 돼. 신경 쓰지 말고 애들이랑 먹어. 냉장고에서 물 한 모금 마시며 말은 했지만 그냥 가기 미안했는지 소세지 하나를 입에 쏙 넣는다. 이거 맛있다. 애들 반찬이라고 평소에는 먹지도 않으면서 빈말을 한다. 신발장으로 가는 남편을 배웅할 겸 따라 나서는데 남편이 구두 주걱으로 신발을 끙끙 신으며 말을 툭 건넨다. 오늘 저녁에 나가서 먹을까? 어? 신발을 다 신고 자세를 바로잡던 남편의 말 뜻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다. 밖에서 먹을까? 내가 못 들었다고 느낀 건지 아니면 본인의 말이 민망했는지 다시 한번 크게 말한다. 밖에서? 그래, 어머니 집에 와서 그런 거 불편하면 그냥 밖에서 먹어도 되니까. 그제 저녁 일이 오늘 지금까지 신경이 쓰였나 보다. 이걸 자상하다고 생각해야겠지. 됐어. 음식 다 해놨는데. 그리고 집에 오시는 게 불편한 게 아니야. 잘 모르는 것 같아 끝에 한마디를 더 붙이게 된다. 순간 말꼬리를 잡을까 아차 싶었는데 해놓은 건 내일 먹어도 되니까. 다행히 앞쪽이다. 내가 어떤 말을 해야 할지 고르는 사이 말을 이어나간다. 아니 그냥 너 편한 쪽으로 하라고. 나가서 먹어도 되니까 오늘은 너 먹고 싶은 거 먹자. 내가 가만히 있자 당신 알아서 해.
애들 학교를 보내며 일찍 들어오라고 말을 해놨다. 수미는 조금 늦을 수 있다고 했고 영준이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갔다. 청소를 좀 하고 빨래를 돌려놓고는 잠시 잠들었다는 사실을 핸드폰 진동 소리에 눈을 뜨며 알아챘다. 현주 엄마였다. 네, 현주 엄마. 영준 엄마, 어제 전화한 거 있잖아. 오늘 안 될까? 못 구하셨어요? 어제 애들 우산 갖다 주러 가는 길에서 통화를 한 번 했었다. 우산 2개를 손에 쥐고 우산을 들고 어렵게 핸드폰을 받은 기억. 현수 엄마는 영준이와 같은 학교 친구 엄마인데 쾌활하고 부침성이 좋아서 학부모 대표 같은 느낌이다. 알아두면 애들 일에 도움되는 게 많아서 자주 봐야 하는 사이이긴 한데 나와 친한 편은 아니라서 가끔 연락하는 정도다. 예전에 한번 현주 엄마가 하는 소일거리를 도와준 적이 있는데 그 비슷한 일을 오늘 같이 하면 좋겠다 해서 어제 부탁 전화가 왔었다. 나도 오늘은 힘들 것 같아 어제는 거절했었는데 다른 사람을 못 구한 모양이다. 나에게 다시 연락을 걸어온 걸 보니 머릿속이 좀 복잡해졌다. 사실 오늘은 집을 비울 상황은 아닌데 묘하게 내가 아니면 안 된다는 현주 엄마의 간절함이 나를 붙잡았다. 왠지 잠깐 다녀와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기분이 들었다. 일찍 끝나는 거 맞죠? 4시에 끝나면 시간이 맞을 것 같았다. 5시 전에만 집에 돌아오면 시간을 맞출 수 있을 것 같았다. 음식은 거의 해놨고 와서 할 거 몇 개는 2시간 정도면 충분하겠지. 10시까지 그때 아파트 입구로 와줘. 네. 의외로 내가 쉽게 승낙을 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도움받은 게 있으니까 라는 변명을 삼았다. 10시까지 나가려고 보니 빨래 넣을 시간이 조금 부족하다. 와서 하면 되겠지. 고민스러운 결정은 한 번이 어렵다. 이미 가기로 했으니 더 이상 자잘한 이유로 다시 고민하지 않는다. 날이 개서일까? 왠지 기분이 상쾌하다. 약속 시간보다 일찍 나와서 좀 기다려야 되나 싶었는데 이내 현주 엄마도 도착했다. 서로 서두른 모양새다. 입구의 큰 길은 차 대기가 어려워 바로 뒷좌석에 탔다. 출발. 미안해. 민국 엄마랑 서준 엄마가 다 안 된다고 하네. 그래도 영준 엄마가 저번에 해봐서 일도 알고 하니까. 네, 2번 정도. 이따 점심 식사하고 차라도 한잔 해. 내가 살게. 일하는 곳은 저번에 갔던 곳이라고 한다. 들어보니 새로 다른 사람이 와서 같이 일하려고 하는데 현주 엄마 혼자 그 사람들과 어울리기 불편해서 지인이 1명 같이 가면 자기가 편하고 좋을 것 같다고 이야기한다. 상황 설명이 끝나자 가는 차 안에서 별다른 말이 없이 어색함이 흘렀는데 이런 데가 모르는 사람보단 더 편할 것 같아서 불렀다고 하니 살짝 웃음이 나왔다. 그러나 막상 일을 시작하니 그렇게 걱정하던 현주 엄마의 모습은 온데간데 없어졌다. 어머, 언니 남편 되게 웃기다. 같이 온 2 사람은 우리보다 나이가 있어 보였다. 어느새 언니 동생이 되어버린 현주 엄마와 그 언니들이 일하는 분위기가 시끌시끌하다. 이런 모습이 사실 내 입장에선 화가 날 법도 한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즐거웠는지 그런 마음이 오히려 들지 않음이 신기하다.
그치, 이 언니 남편이 좀 귀엽다니까. 두 분은 서로 아는 사이? 원래 우리는 옆에 다른 사무실에서 일하는데 이쪽으로 넘어왔어. 다른 데는 다 개수로 쳐서 주는데 여긴 일당으로 줘서 편하거든. 여기서 하는 일은 모조 보석을 귀걸이 같은 데 붙이는 일이다. 액세서리 제작. 아무래도 액세서리라는 게 작다 보니 본드 칠이나 붙이는 일이나 눈이 피곤하긴 한데 집중을 해서 하다 보면 재미가 있다. 내 손에서 어떤 게 완성된다는 느낌이 든다. 이야기를 들어보니 아줌마 두 분이 하던 곳은 하나하나 만드는 걸 10원이면 10원, 100원이면 100원 이런 식으로 계산해서 작업비를 지급한다고 한다. 현주 엄마가 일하는 이곳은 주어진 물량을 하고 인건비로 5만원, 7만원 이렇게 받아가는 식인데 나는 현주 엄마 따라 일을 하고 돈을 받고 했던 터라 이런 자세한 상황은 몰랐다. 우리는 같은 동네 살아요. 애들이 같은 중학교 다니고. 그러면 이쪽은 나이가 어떻게 돼요? 아, 영준 엄마? 대신 대답하려던 현주 엄마가 순간적으로 머뭇거린다. 아마 내 나이를 모를 거다. 다들 나를 바라보는 분위기가 되었다. 39이에요. 어쩐지 젊더라. 곱네. 칭찬인지 몰라 어색하다. 아, 이제 40이던가? 정정할까 하는데 왠지 말을 더 하기가 싫어졌다. 나중에, 혹시 나중에 또 본다면 그때 다시 말하자. 애들이 중학생이라고 하지 않았어? 결혼을 일찍 했네. 영준 엄마는 큰애도 있어요. 작은 애가 중학교 다니고. 큰애는 고등학교. 수미라고. 아휴, 그러면 우리 때로 쳐도 일찍 한 셈이네. 네, 좀 일찍 했어요. 결혼은 일찍 한 편이다.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있었는데 남편은 결혼을 하고 싶어 했고 난 그 일을 좋아했다. 결혼해도 상관없을 것 같았는데 막상 애를 갖고 보니 힘들긴 했다. 이제는 그때의 기억이 희미해서 사실 힘들었다는 생각도 감정이 아니라 기록처럼 남아있다. 아닌가? 남아있다고 느끼는 건가? 끄집어내고 싶지 않을 수도. 어쨌든 주변 사람들은 애 다 키우고 젊은 나이에 쉴 수 있다고 부러워하는데 아직 좋은지는 모르겠다. 언니는 몇 살인데? 현주 엄마가 나이가 많아 보이는 분에게 묻는다. 어느새 화제가 금세 바뀌어서 하던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남들보다 크기가 작은 액세서리를 붙이고 있는데 손에 본드가 안 묻게 하는 게 목표다. 목표라고 하기 거창할 수 있는데 늘 그랬다. 자그마한 것도 뭔가를 정해놓고 하면 즐겁다. 나이도 모르면서 언니라고는 왜 한대? 딱 보면 언니인데 뭘. 이 언니는 54이야. 깔깔깔 웃는다. 나도 웃음이 괜히 나온다.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리더니 팀장님이 들어온다. 설 팀장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은 모른다. 나이는 나보다 어려 보이는데 아주머니들을 자주 보는 일이라 그런지 싹싹하다. 무슨 이야기들을 이렇게 재밌게 하세요? 건물이 떠들썩하네. 팀장님, 이 언니들 너무 재밌다. 아, 그래요? 잘 맞으시나 보네. 모르는 사람들이 모여 같이 작업하는데 금방 분위기가 좋으니 설 팀장도 만족스러워 보인다.
얼마 보지 않은 사람인데 꽤 세심하게 작업 분위기를 살피는 모습이나 일하는 아주머니들을 배려할 줄 아는 모습이 일을 잘 하려고 하는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았다. 김미숙 씨? 네, 내 이름이다. 오랜만에 불리는 이름이라 어색한 기분이 들었다. 저번에 한번 뵀죠? 네, 안녕하세요. 저번에 열심히 하셔서 기억에 남더라고요. 어머, 팀장님, 그러면 우리는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뭐야, 언니, 질투하는 거야? 아니죠. 어머님들은 원래 열심히 하시니까 몇 번 안 뵀는데 손재주가 있으신지 잘 아니까. 설 팀장의 말에 나이 많은 미경이라는 분이 바로 장난스레 받아친다. 깔깔깔 웃으며 분위기가 금세 흐트러진다. 설 팀장이 우리가 만든 걸 살핀다. 지금 있는 게 조금 적죠? 남은 박스 2개는 조금 있다가 들어오기로 했어요. 액세서리 개수가 몇 개 분량인 줄은 모르는데 4박스 정도를 4명이서 하기로 했다. 처음 왔을 때 2박스만 있어서 일을 시작했다. 오후에 온다는데 왠지 불안해서 4시에 끝날 수 있는 건지 조심스럽게 물어봤는데 젊은 애 하나를 불러서 확인하더니 문제 없을 거라고 말했다. 식사는 배달로 시켰다. 간단하게 먹고는 물건을 기다릴 겸 다 같이 커피 한 잔을 사서 들어왔다. 20분이 지나도록 물건이 오지 않아 불안해졌다. 특별히 조바심이 나는 정도는 아니고 신경이 쓰인다. 양치를 하고 있는데 영준이에게 전화가 온다. 엄마 집 아니야? 왜? 조퇴했어. 왜? 아파서. 엄마 바로 못 가는데 많이 아파? 많이 아프면 병원 바로 가. 우물쭈물 말하는 게 병원엔 가기 싫은가 본데 이럴 땐 가끔 남자애라 그런지 답답하다. 나한테 솔직하지 않은 느낌. 밥 먹었어? 안 먹었으면 집에 가서 국 데워서 먹어. 가스레인지에 그대로 놓여있어. 뭔 이야기를 했는지 어수선하게 전화 통화를 끝내고 화장실 앞 정수기에서 물을 한 모금 마시는데 설 팀장이 보인다. 팀장님, 오늘 4시 넘지 않게 끝나겠죠? 네, 지금 좀 늦는데 제가 다시 물건 오는 거 확인해 볼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4시까지는 충분할 것 같네요. 감사합니다. 아, 그리고 이따가 가시기 전에 잠깐 저 보실 수 있으실까요? 네? 필요한 서류들이 있어서요. 금방 돼요. 무엇인지 자세히 묻지 못했다. 물건이 도착했을 땐 예정됐던 시간보다 1시간 정도 늦은 상황이었다. 그마저도 하자가 있는지 설 팀장 밑에 아까 젊은 남자애가 작업실 문 밖에서 혼나는 소리가 들렸다. 설 팀장이 잘못하고 괜히 혼내는 걸 거야. 라고 말하는 미경 언니의 말에 괜히 고개를 끄덕인다. 잠시 뒤 설 팀장이 들어와 다시 작업이 시작됐다. 아깐 반지, 지금은 귀걸이와 목걸이. 이건 어디서 파는지 본 적 있어? 길거리에서 팔고 그러겠죠. 내가 만드는데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왜, 하나 사보시게? 아니, 무슨, 이제 귀도 다 막혔어. 목걸이라도 하나 하면 되지. 시시콜콜한 수다에 귀를 기울이다가도 벌써 시계가 3시 반을 넘었다는 사실에 쓴웃음이 지어진다. 늦어도 어쩔 수 없지 뭐. 일이 꼬인 걸 어쩌겠어.
누굴 원망하기도 애매한 상황. 결국 4시 반이 넘어서 일이 끝났고 난 오히려 마음이 편해졌다. 저희가 오늘 예정돼 있던 걸 못해서 근시일 내에 다시 부를 것 같아요. 설 팀장은 미안한 눈치로 자리를 정리했다. 한 분만 저 따라오세요. 오늘 일당 드릴게요. 아, 김미숙 씨. 미숙 씨가 오시면 되겠네. 아까 말씀드린 것도 있고 해서. 아까 화장실 앞에서 말한 것 때문인가 해서 사무실 쪽으로 발을 옮겼다. 원래 돈을 직접 주지는 않고 통장에 넣어주는데 오늘은 이쪽에서 실수한 것도 있고 그래서 직접 돈을 준다고 한다. 무슨 차이인지는 모르겠지만 직접 받으면 기분이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다. 원래 돈을 현주 엄마 통장을 거쳐서 받았었는데 문제가 있다고 했다. 한두 건은 그냥 괜찮은데 자주 일할 거면 등록을 하자는 말이었다. 자주 할 건 아니라 괜찮다고 했지만 사무실에 따라온 것도 있고 어려운 말을 써가며 해달라는 말에 주민등록증을 건넸다. 잠시 탕비구역으로 보이는 테이블에 앉아서 기다린다. 작업실과 사무실은 다른 층이었다. 같은 건물인데도 넓어서 탁 트인 기분이 들었다. 작업실은 4사람이 딱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채광이 적어서 답답했었다. 그리고 계좌번호 하나 써주세요. 연락처도 하나 남겨주시겠어요? 그냥 전처럼 현주 엄마 통해서 오면 되는데. 설 팀장은 뭔가 말하려다 잠시 머뭇거리더니 아, 그게 다른 분들은 조금 설렁설렁 하시거든요. 열심히 잘하세요, 김미숙 씨는. 제가요? 네, 제가 3번 봤잖아요. 눈에 띄시더라고요. 같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하시는 분들이 좋죠. 똑같은 돈인데 작업도 빨리 끝나고 기분도 좋잖아요. 일단 계좌번호랑 연락처를 쪽지에 적어 건넸다. 빈말인지는 몰라도 기분은 좋았다.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때는 뭐라 반응할지 어려운 점이 있었지만 기분이 좋은 건 사실이다. 용돈 쓰시기 좋잖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전 그래서 어머님들 일 같이 하면 좋더라고요. 다들 즐겁게 하시고 저도 보람있고. 어때요? 혹시 저랑 같이 일해보실 생각은 있으신가요? 따로 일하시는 건 없으시죠? 정식으로 같이 일을 하자는 부탁인 것 같은데 바로 답하기 어려운 부분이었다. 현주 엄마를 따라오는 건 사실 일보다도 현주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데 이런 이야기가 나올 것은 전혀 예상하지 않은 부분이라 뭐라 말하기가 어려웠다. 설 팀장도 내 표정을 보더니 더 권하진 않았다. 혹시 다음에 오실 때 마음이 바뀌면 말씀해 주세요. 돈은 봉투에 4사람분을 따로 담아주었다. 건물 밖에서 기다리는 3사람에게 봉투를 건네주니 좋아했다. 수고하셨어요. 고생하셨어요. 나중에 치맥 한잔 해요. 그래, 우리 너무 잘 맞는다. 인사하는 걸 봐도 알 수 있듯이 현주 엄마는 일하는 6시간 남짓 짧은 시간 동안 언니들과 막역한 사이가 됐다. 아마 다음엔 나를 부르는 일은 없겠지. 영준 엄마 뭐해? 우리도 가자. 아, 네, 잠시만요. 난 다시 사무실로 올라갔다. 스스로도 이유를 구체적으로 말할 순 없었지만 설 팀장에게 일을 한다고 말해야지 하고 계단을 한 칸 한 칸 올라섰다. 해보고 싶었다.
사무실 끝 설 팀장의 방에 열린 문 안으로 뒷모습이 보인다. 팀장님, 듣지 못했는지 뒤돌아보지 않는다. 좀 더 다가가서 팀장님, 아, 예, 김미숙 씨. 팀장님, 일이요. 한번 해보고 싶어서요. 아, 네. 다시 온 내 모습에 잠시 상황 파악을 하던 설 팀장은 내 말에 반색했다. 아까도 말했지만 미숙 씨 같은 분이랑 같이 하면 좋죠. 혹시 시간 괜찮으시면 서류 하나 바로 작성해 주세요. 여기 앉으셔서. 문 밖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모습이 어색했는지 자리를 권한다. 자신의 책상에서 서류를 찾는 사이 나는 팀장실로 들어섰다. 테이블 쪽을 바라보는데 다른 한 분이 이미 앉아 있었다. 아, 여기는 박성현 씨고요. 여긴 김미숙 씨. 미숙 씨, 이거 좀 써주시겠어요? 성현 씨는 다 되셨나요? 아니요, 계좌번호만 쓰면 돼요. 서류는 간단한 개인정보였다. 나뿐이 아니구나. 그렇다. 나만 그런 제안을 받는 것이라고 미숙 씨가 일을 해주면 좋겠다는 설 팀장의 말에 또 다른 성현 씨도 그런 제안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잊고 있었다. 서류에 김미숙 이름 석자를 쓰고 가만히 바라본다. 두 분 잘 부탁드립니다. 이제 든든하네요. 설 팀장 말에 잠시 멈췄던 볼펜을 움직인다. 이미 하기로 했다. 이미 하기로 했어. 집에 가면 6시 가까울 것 같았다. 차로 가는 길에 현주 엄마가 늦은 게 자신 탓인 듯 미안해하며 이것저것 물어봤다. 많이 늦었지. 오늘 무슨 일인데? 밥 먹어요. 밥? 네, 가족들하고요. 가족들과 저녁 약속 때문이었다는 간단한 대답으로 그녀의 미안함을 덜어주었다. 내가 지금 서두른다고 일찍 도착할 것은 아니라 차창에 기대어 잠시 잠이 들었다. 마음이 오히려 평온했다. 영준아. 집에 들어서니 현관에 널브러진 영준이 운동화부터 보인다. 많이 아픈가? 걱정에 영준이 방문을 여니 이 녀석은 컴퓨터 게임을 하고 있었다. 마음 한편에 걱정했던 마음이 녹으면서 머리를 콩 쥐어박을 힘도 사라진다. 식탁에 과자 봉지와 컵라면 용기를 치우니 가스레인지 위 식은 미역국이 눈에 들어왔다. 국 데워 먹으라니까. 다시 데워야지 하다가 그냥 냄비째로 냉장고에 넣었다. 나가기 전 돌려놓은 세탁물들. 그냥 탈탈 털어 넣을까 하다 시간이 많이 흐른 것 같아 다시 돌리는 게 낫겠다 싶었다. 흔들리는 세탁기에 가만히 몸을 기대 서 있으니 몸이 같이 흔들린다. 뒤로 묶은 머리카락이 답답해 가만히 푸르고 베란다 창에 비친 나를 가만히 보게 된다. 어제 수미랑 실랑이 하며 결국 샀던 염색약이 떠올랐다. 장을 보고 들어와 여러 가지 물건 중 한 구석에 있던 걸 슬그머니 집어들어 화장실 안 선반 구석에 놔뒀었다. 밥은 그냥 나가서 먹기로 했다. 남편에게 말하고 7시에 밖에서 보기로. 마트 점원 말대로 색깔이 그렇게 많이 빨갛지 않은가 보다. 남편도 시어머니도 영준이도 내 머리에 대해 말하지 않는 걸 보니
영준이 성적과 남편의 고됨. 그런 시시콜콜한 이야기를 서로 나눌 때쯤 수미가 케이크를 사서 식당으로 들어선다. 가족들이 불러주는 늘 똑같은 생일 축하 노래를 들으며 나는 또 한 살을 먹었다.